이 영상 후반에 엔드게임 보시라고 영화 예매권 이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소보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극장에서 총 2번 봤습니다. 그럼 초강력 스포 리뷰 및 스토리 정리 영상 시작합니다. 참고로 스포 없는 리뷰를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본 리뷰는 초강력 울트라 스포입니다. 혹시 아직 영화를 안 본 분들은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씬이 호크아이가 나오는 씬이 나옵니다. 호크아이가 자신의 딸에게 활을 쏘는 거를 가르쳐주는 씬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행복해 보여요. 가족들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씬으로 첫 번째 씬이 시작을 하고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사라지는 씬으로 첫 번째 씬을 시작을 해요. 이 씬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씬을 호크아이 씬으로 잡았다. 이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신경을 써줬다. 원년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었던 호크아이를 첫 씬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언맨이랑 네뷸라 우주선에서漂流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씬이에요. 페퍼 포치에게 영상 편지 같은 거를 쓰는 씬인데 호흡이 느려요. 호크아이 씬도 호흡이 조금 느립니다. 감정선을 중시하는 영화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호흡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아이언맨을 구해줍니다. 토니 스타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을 직접 들고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때 그 전전 영화인 11호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 이제 싸웠잖아요. 다시 한번 토니 스타크가 캡틴 아메리카한테 그 11호에서 문제들과 감정들을 얘기하면서 둘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에 합류를 해서 네뷸라가 타노스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다고 하고 모든 일행들이 타노스를 잡으러 갑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와가지고 타노스를 제압을 합니다. 이때 타노스의 팔도 잘라요. 잘린 인피니티 건틀렛을 봤더니 그 인피니티 스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 없앴다고 얘기해요. 좀 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토르가 타노스의 목을 댕강 자릅니다. 타노스를 제압을 하려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때리기 시작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바로 타노스 목이 잘려요.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면서 5년 후 이렇게 뜹니다. 영화 앤트맨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텐데 앤트맨이 바깥에서 꺼내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원주로 변해버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 근데 지가 이제 버튼을 어쩌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연히 나오게 돼.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실드 요원들이 다 먼지가 돼서 사라져가지고 본인이 닉 퓨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살아남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약간 지휘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들하고의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나서 좀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앤트맨이 나타나요. 앤트맨이 이제 어벤져스 기지에 와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양자 영역을 활용하면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양자 영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토니 스타크를 찾아가는데 토니 스타크는 나무로 된 통나무 집에서 딸하고 와이프하고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타임머신 자체를 제작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천재 과학자가 누구지? 그나마 좀 똑똑한 애가 누구야? 라고 앤트맨이 물어봐서 헐크를 만나. 브루스 배너가 헐크를 받아들였대요. 몸은 헐크처럼 이제 거대하고 힘도 센데 지성은 브루스 배너인 상태. 근데 헐크는 자기는 양자 영역은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마선 전문가다 나는. 그리고 또 블랙 위도우가 호크아이를 찾아가는데 호크아이는 일본에서 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족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죄자들을 벌하고 살인하는 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호크아이를 블랙 위도우가 설득해서 다시 어벤져스로 데리고 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로켓이랑 헐크가 토르를 설득하러 갑니다. 토르는 뚱보 오타쿠가 되어 있어요. 우리 근육 빵빵한 헐크가 뚱보 오타쿠가 돼가지고 게임으로 포트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만 주구장창 마시고 막 먹을 거 막 먹으면서 개 뚱보가 돼 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막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맥주로 유인해서 어벤져스 본부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씬은 토니 스타크는 멤버들이 얘기했던 타임머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공지능과 함께 본인 혼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뚝딱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합류를 합니다. 토니 스타크의 아이디어로 타임머신과 관련된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떤 작전 회의를 하냐면 인피니티 스톤들이 존재하는 시간대를 다 각자한테서 듣고 그곳으로 팀을 나눠서 과거로 돌아가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요거를 해가지고 5년 전에 죽었던 이들을 지금 현재로 다시 되살려내서 다시 다 소환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문제는 양자역력으로 들어가는 그 핌 입자가 전체 인원이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분량밖에 없다. 그래서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 쪼개져서 과거로 떠납니다. 그리고 각자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요. 모으는 과정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타임슬립물의 전형적인 재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과 과거로 간 캐릭터들을 만나거나 보게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을 만나고 토니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인피니티 스톤 을 구하러 간 곳에서는 한 명을 희생을 해야지만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서로가 희생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블랙 위도우가 죽습니다. 그리고 토르는 아스가르드로 가서 어머니랑 만나서 자기는 뚱뚱한데도 어머니는 한눈에 미래에서 온 토르구나라는 걸 알아봅니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멸리루가 있고 스톰 브레이커가 있고 이렇잖아요. 멸리루는 부서졌었는데 과거에 부서지기 전에 멸리루까지 잡고 미래로 돌아옵니다. 즉 스톰 브레이커랑 멸리루 무기 2개가 생긴 거예요. 다음 씬이 네뷸라랑 워머신이 인피니티 스톤을 구하려고 갔다가 과거의 네뷸라의 두뇌의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래에서 온 네뷸라의 기억까지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막 쏴서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타노스가 어벤져스 팀의 계획을 알게 돼요. 아, 얘네가 미래에서 온 애들인데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네뷸라를 붙잡고 과거의 네뷸라를 미래에서 온 네뷸라로 변장을 시켜서 미래로 보내버리고 약간 첩자 형태. 자, 그래서 각자 과거로 갔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서 다시 미래로 모인 어벤져스 멤버들이 토니 스타크가 만든 새로운 인피니티 건틀렛에다가 모은 인피니티 스톤들을 다 장착을 시켜요. 이거 누가 이거를 이동을 시키냐, 이게 이슈인데 결국 헐크가 착용하고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5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다 되살려내요. 그 순간에 바로 잠입한 첩자 네뷸라가 타노스의 함선을 미래로 소환을 시킵니다. 소환되자마자 어벤져스 기지를 바로 쑥대밭으로 폭격을 합니다. 어벤져스 멤버들하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게 최종 국면에 돌입한 전투예요. 이때 타노스하고 어벤져스 멤버들하고의 전투는 토르랑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 세 명이 타노스랑 싸우고 호크아이는 인피니티 검틀렛을 들고 도망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투는 세 명이서 타노스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역시 멋있어요. 타노스가 여유가 있어. 혼자 얘기하는데 여유가 있고 이때 타노스의 대사 중에 조금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전 우주의 생명체 중 절반 정도를 죽이면 다들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니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는데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생명체를 창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니들의 존재 자체의 기억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전투를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뭐 일단은 타노스의 압도적인 전투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3대1로 싸우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멸리르랑 스톰 브레이커 2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토르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고 별로 그렇게 타격은 없어요. 약간 위기의 순간에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르를 들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번개도 소환하고 막 진짜 토르처럼 싸워요. 근데 멋있게 잘 싸워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전체에서 개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지는 장면이 딱 하나 있다면 이 장면이지 않을까. 아니 물론 캡틴 아메리카가 예전에 토르가 멸리르는 나밖에 못 듣는데 누구든지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다른 멤버들은 다 들려고 했는데 안 들렸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들려고 할 적에 살짝 꿈틀하는 장면이 나왔었던 거를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거랑 막 번개까지 막 소환해서 쓰는 거랑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나름 멋있긴 멋있었어요. 갑자기 토르 멸리르까지 얻고 막 이래버리니까 전투력도 상승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약간 개연성이 떨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그렇게 멸리르까지 쓰면서 덤비고 3대1로 싸워도 타노스한테는 안 돼요. 타노스가 나머지 2명이 이미 다 쓰러뜨려 놓고 캡틴 아메리카를 마지막에 공격을 하는데 타노스한테 다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타노스가 이제 막 그만 끝내자라는 느낌으로 모든 병력들을 다 내려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 상황에서도 혼자 그 몇 명 안 되는 자신의 동료들과 수많은 전쟁 앞에서 뒤로 싸우려고 일어서서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벤져스 전체 멤버들이 나옵니다. 군대 대 군대가 이제 대치를 한 상태로 딱 나옵니다. 그때 음악까지 어벤져스 특유의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쫙 깔리면서 빰빰빰빰빰빰 소름이 쫙. 그래서 딱 대치하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한마디 하죠. 어벤져스 어셈블. 와! 막 뛰어가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와 소름이 쫙.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관에 온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때 전투 장면은 길진 않지만은 진짜 돈이란 돈은 진짜 다 쏟아부은 그 어마어마한 전쟁씬. 대박입니다 진짜. 슈퍼히어로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을 정말 멋있게 한 명씩 쫙 다 보여줍니다. 앞에 인피니티 워의 전쟁하고는 비교도 하면 안 돼요. 인피니티 워의 전쟁 진짜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번 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이때 토니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게 네가 말한 단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그 미래냐라고 물어보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걸 얘기하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규모 전투를 막 하고 있는데 인피니티 건틀렛을 타노스가 뺏어서 착용하고 이걸 다시 한번 튕기려고 하는데 그때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이걸 저지를 하고 토니 스타크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서로 눈이 마주쳐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니 스타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지금이고 너도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지? 이런 눈빛으로 토니 스타크를 쳐다보는데 토니 스타크는 이해를 했다는 듯이 결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결연한 표정을 짓고 타노스한테 달려가서 싸우면서 손에 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뺐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언맨이다. 극장에 딱 소리가 청명하게 쫙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이 먼지로 변해갑니다. 타노스도 먼지로 변해가는 자신들의 부하들을 쳐다보다가 터덜터덜 앉을 만한 나무 구루턱에 이렇게 덜썩 앉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쓱 숙이면서 자신도 먼지로 변해서 사라지죠. 이거를 한번 튕기는 거 자체가 아주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스파이더맨이 와서 토니 스타크를 포옹해주고 페퍼포츠는 뽀뽀해주고 토니 스타크는 죽습니다. 잊고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토니 스타크가 지었던 집 근처에 있는 호수 쪽에 배에다가 토니 스타크가 처음 가슴에 박았던 아크 원자로를 배에 띄워가지고 가슴이 따뜻했던 남자 토니 스타크 글이 새겨져 있는 걸 이제 배에 띄워 보내고 어벤져스의 모든 멤버들을 카메라로 훑어줍니다. 감동적인 장례식 장면이었어요. 모두들 슬퍼하고 마지막 씬으로 인피니티 워를 다시 과거로 다 되돌려 놔야 된다고 에이전트 웡이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작전을 캡틴 아메리카가 맡아서 되돌려 놓고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 시간으로 5초 정도가 지나고 오는 거지만은 거기에서는 오랜 시간이지만 5초 정도 지나면 되돌아올 거다라고 헐크가 얘기를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인피니티 워를 다 들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5, 4, 3, 2, 1 하고 눌렀는데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저쪽에 웬 노인이 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팔콘에게 너가 가봐라 이래서 가봤더니 늙은 캡틴 아메리카가 앉아있어요. 팔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임무를 완수를 하고 나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토니 스타크처럼 자기도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콘에게 자신의 비브라늄 반패를 팔콘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너가 2대 캡틴 아메리칸 해라 이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3시간 분량의 영화 스토리 A부터 Z까지 전부예요. 첫째, 전개의 호흡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초반에 타노스의 죽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과감하게 빠르게 칩니다. 5년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인물의 감정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섬세하고 천천히 보여줘요. 또 다시 타노스가 침범해서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은 또 순식간에 바바박 진행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감정선과 관련된 씬들은 또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강력 조절을 하는 영리한 호흡, 이건 정말 기가 막혔다. 그야말로 MCU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영리한 방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영화가 3시간이라고 하는 짧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을 견인하는 개그씬들, 이게 상당히 또 인상이 깊었어요. 로켓 라쿤이랑 토르랑 헐크, 앤트맨 4명의 캐릭터가 영화의 중반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개그씬들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화가 총 22편의 영화들을 묶어서 인피니티 사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는 그야말로 이제는 은퇴하는 1기 멤버들에 대한 완벽한 헌정이었다.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이만큼의 비중을 높여주고 표현한 것, 이것 또한 1기 멤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지 않나. 특히 엔딩 크레딧 끝까지 기다리시다 보면은 특별하게 1기 멤버들만 신경 써서 나오는 그 엔딩 크레딧 씬이 있어요. 어떤 제작진들이 1기 멤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엔딩 크레딧에서 한 번 더 표현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목할 만한 점, 총 22편이라는 영화들을 하나로 묶어서 끝내는 최초의 사례가 된 이 인피니티 사가는 영화사 쪽으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뭐 비평적으로도 성공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영화사의 한 페이지에 쓰여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 있는 리뷰였습니다. 저는 2019년 개봉 영화 중 흥행 1위를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럼 처음 말씀드렸던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블랙 위도우가 죽는 행성 이름은 1번 보르미르, 2번 브라보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후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정보를 공개로 해주신 분만 선정이 되니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따다따라다